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상장사를 탐방하고 그 기업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 동영상 디지털 광고 기업 인크로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증권부 허인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인크로스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인크로스 굉장히 낯섭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요? 네, 그 인크로스는 이제 디지털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그 이름을 보시면 이제 이노베이션의 인, 그리고 미디어 크로스를 섞어서 이제 인크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영역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광고주, 광고 대행사와 이 매체 사이에서 광고 상품을 유통하는 미디어랩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 광고 시장 네트워크인 다윈도 이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랩이 좀 회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면 이 다윈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 이재원 대표는 이제 그 SK텔레콤 연구원으로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000년도에 벤처기업을 한번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인크로스는 이게 두 번째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도전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CEO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윈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성장성을 탑재한 사업부라고 얘기 주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겠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로 열어봅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인크로스. 첫 번째 키워드는 협동조합이요. 이게 농업 관련한 회사도 아닌데 조금 이 회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키워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윈이라는 그 사업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대표님에게 좀 어떻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네.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매체를 위한 광고 협동조합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뉴스도 그렇고 뭐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기 전에 앞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그런 매체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많이 팔고 좀 가격을 높게 받아서 하는 게 목적이라고도 할 수 그쵸. 있잖아요. 다윈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국내에 있는 수십 개 동영상 매체들을 모으고 이 매체들이 팔고자 하는 광고 지면을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이런 네트워크 역할을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묶어서 파는 거면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윈은 이제 외부 데이터 아니면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타겟을 선별해내고 이 광고를 보여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또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윈이 출시된 게 2013년인데 네. 2015년까지 연평균 112%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윈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도 23%에 달해서 네. 지금 전형적인 고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재원 대표님의 한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광고 플랫폼 다윈은 정교한 타겟팅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그 타겟들은 발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타겟들한테만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광고주들이 다윈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매체들이 판매할 때보다 더 좋은 단가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자동차를 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이 자동차 품목, 물품에 대해서 광고를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대상을, 타겟을 설정해서 광고를 내보낸다. 선별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열어봅니다. 공모가.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키워드가 공모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인크로스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상장 첫날 하한가를 네. 이제 기록했다는 건데요. 그 당시 공모가는 희망범위 최상단이었던 43,000원에 결정됐는데 네. 시초가가 무려 57%나 오르면서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초가가 높게 오르다 보니 차익 실현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렇죠.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래서 굳이 지금 공모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이제 4월에는 5만 원대 후반까지 아하, 네. 치솟게 되고요. 사실 인크로스가 요즘 뭐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아니면 뭐 바이오 기업도 아닌데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이 디지털 광고 업체가 고물가를 여전히 밑돌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은 네. 좀 남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도 역시 이게 투자자들을 위한 IR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나 거래소에서 개최하는 이 IR 행사에는 되도록 모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날도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탐방이 예정돼 있었을 만큼 좀 활발하게 IR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59,000원 뭐 이렇게 5만 원대 후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 보니까 4만 원대 초중반이었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조금 탐방 갔을 때는 5만 원대였는데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어제 회사 관계자분과 통화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네. 주가가 좀 안 좋냐?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펀더멘탈 변화는 없는데 조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어서 네. 장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좀 한몫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 자체가 너무 높지 않아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 당시 이제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의 지분이 7%, 8% 정도로 좀 낮았다. 낮아요, 네. 그래서 되게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그 최대 주주인 이제 스톤브리지 사무투자 그리고 2대 주주인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 번째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투자조합 네. 모두 기관 투자자라는 점에서 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제네시스 투자조합을 빼면 2대 주주인 NH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올해 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율을 오히려 15.64%까지 네,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인크로스 입장에서도 NHN 엔터테인먼트는 단순한 뭐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상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NHN 엔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경쟁력들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광고 상품에 녹여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훌륭한 이대 주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저희 스스로 꽤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올 초에 공식적인 사업 제휴를 체결을 했고요. 이제 그것과 유상증자가 맞물려서 일어났고 지금 이미 그 저희 동영상 광고 플랫폼인 다윈에서 이쪽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들이 나오고 상용화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성과들도 나고 있고요. 네, 이어서 두 가지 키워드 확인을 해봤고요. 또 마지막 키워드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설중송백, 뭐 눈 속의 소나무니라 무슨 약간 사극 맞습니다. 느낌인데, 네, 왜죠? 인크로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키워드들이. 사실 여기 PD님이 좀 재밌게 해보라고 아, 해서 재밌게. 거창한 사자성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나무는 눈 속에서도 그 빛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떠올라서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 네. 그 상장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약점이 될 수도 있고 이 기업을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재현 대표님은 이 회사를 상장시킨 경험이 인크로스를 포함해서 총 2번이라고 아하. 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SKT를 나와서 이제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회사를 2004년에 상장을 한번 시켰고요. 그래서 상장 후에 이제 그 거래처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열광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본인은 상장 자체에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네. 하나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새내기주들이나 이런 그 상장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이 기업 가치를 높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좀 실망감도 커지고 주가도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좀 흔들림 없이 회사를 경영하겠다라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어떤 사자성어인 것 같아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에드테크 기업, 이게 그 인크로스 이재현 대표님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회사의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광고를 집행하는 우리도 일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저희 중요한 파트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최고의 에드테크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네, PD의 요구에 대응해서 설중송백, 허은영 기자의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인크로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네요. 앞으로 흐름 저희 지켜보면서 대응할게요. 허은영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